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1395년 명 홍무 28년 광주 목사 최식을 파직하였다. 식은 금령을 범하여 술자리를 열어 풍악을 갖추고 손님을 접대하니 감사 최이가 이를 듣고 탄핵하게 되어 파직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8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환관, 장북의 신흥기 등의 공초를 명나라에 바치며 올린 주문. 기물상을 보내어 경사에 나아가 주문하게 하였다. 그 주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11월 19일에 신의 아들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선유한 성지를 받들었으니 이르기를 너희 나라의 화자가 한 개의 버들가지 껍질을 말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상투 속에 넣어 가지고 왔다. 열어서 그 속을 보니 종이를 비비 꼬아서 마른 것이 있었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못했고 또 몇 개의 봉한 편지를 옷깃 속에다 꿰매 가지고 왔는데 그놈이 죄의 근본을 말하되 본국 왕이 4개의 은자를 상으로 준 것이다 하니 이미 왕이 상 준 것이라면 그의 부모 친권과 교제하는 것일 터인즉 그가 가지고 온 의사가 너희 그쪽에서 그에게 시킨 것이냐. 가지고 온 것들도 모두 자그마한 것이었으며 나는 꾸짖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우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리 알라 하시오니 이것을 보고 비직이 실로 심히 황공하옵니다. 또 홍무 28년 4월 25일에 요동도사가 초안 예부의 비문을 받으니 백호 요충을 보내어 본국의 환자 장북에 등 26명을 함께 의주에 도착시켜 교보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하니 이것을 보고서 그 위에 말한 장북의 등의 절차를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폐하의 분부를 받자와 경사에 나아가 직무를 맡게 하였으니 마땅히 소심하고 근신해서 궁중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뜻밖의 장북의 등이 간사하고 완악하고 좋지 못해서 법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인자하심을 입사와 즉시 죄주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주시니 비직이 실로 놀라고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사와 즉시 관원에게 위임해서 각 사람의 범죄한 정상을 신문하게 하였더니 위관 정혼 등의 장계에 의하면 장북의 등에 이르러서는 각각 공초한 말이 이치가 마땅히 논제되어야 할 것이나 북의 등이 일찍이 천조에서 내시로 있었으므로 감히 처단을 못했사오나 장북의 신흥기, 김희유, 이원의, 김화, 최연, 김귀천을 가두고서 처분을 기다리는 외에 이제 각 사람의 공초한 말을 일일이 기록해서 판전의시사 김을상을 시켜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8일 기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김천신과 만호 차준이 외선 한 척을 잡았으므로 조방현을 보내어 각각 궁언과 비단을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남제와 남은을 편전에서 인견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명나라의 제도에 따라 제복의 등급을 정하다. 명나라의 칙지에 따라 제복의 등급을 정하였다. 1등 복은 명나라의 3등 복을 본받아서 7류 5장으로 종실이나 제신들이 있고 2등 복은 명나라의 4등 복을 본받아서 5류 3장으로 중추들이 입으며 3등 복은 명나라의 5등 복을 본받아서 5류 1장으로 전서들이 있고 4, 5등은
복은 명나라 6등과 7등 복을 본받아서 삼류 무장으로 3사품이 입으며 6등, 7등은 복은 명나라 8등, 9등 복으로 무류무장이고 5품에서 9품까지 입는데 7품 이하는 차는 끈이 없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일본에 잡혀있던 포로 570여 명이 돌아오다. 구주절도사가 보낸 글. 일본 회례사 최용소가 구주절도사 원효준이 보낸 종구와 함께 돌아오고 피로되었던 남녀 570여인이 돌아왔다. 예빈경 송득사를 보내어 영접 위로하게 하였는데 그 절도사의 글은 이러하다. 일본국 진서 절도사 원효준은 조선국 두 시중 상공 하파에게 글을 올립니다. 기국사신 공조전서 최용소가 와서 내리신 존교를 분양하고서 배독하였는데 기거가 전보다 낫다고 하시니 기뻐하여 마지 않으며 나아가서 좋은 토산물을 단자에 적힌 수대로 받아오니 멀리서 후한 뜻에 감사할 뿐입니다. 도적을 금하라는 유서를 받자와 일기도와 대마도에 대하여 힘을 다한 지 이미 오래되오나 바다 건너 가운데서의 도둑이라 배로 집을 삼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 정착하여 일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옛날과 비교하여 도둑들이 10분의 8구는 감소되었으니 만약에 또 관군의 장수들에게 다른 방도를 내게 한다면 통우하는 길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속담에 도둑은 소인이나 지혜는 군자보다 낫다 하였으니 저들의 계략과 모책은 비록 성현이라 하더라도 혹 따르지 못함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란 계책이나마 그대로 맡겨두면 반드시 지저귀는 무리들이 없어져 두 나라의 정이 마땅히 좋아질 것이니 헤아리소서. 피로된 남녀들은 엄중하게 추쇠해서 있는 대로 함께 보내었고 감히 구류해 두지 않겠습니다. 거듭 귀국사신 호조전서 김적선을 배우니 두 장경을 호송해 주시어 금년 3월 초 8일에 배를 이 포구에 메어두고 귀한 고로를 받았습니다. 봉합을 뜯고 절하고 읽어보니 귀국의 은혜에 감동됨이 마치 바다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빛이 있고 산천이 더욱 중해지니 이마에 손을 올리기 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온 두 절중과 더불어 길이 받들어서 귀국의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채색 등 물건을 받자오니 서울에서 구하여 온 사신 김호조와 함께 실려 보낸 것이오라. 이번엔 백원 시종 종구를 임명해 먼저 보내어 특히 감사의 성의를 표하오니 다행히 살피소서. 근일 첫 여름에 나라를 위해 자중하기를 엎드려 바라오며 다 할 말을 못합니다. 태조식일록 8권 태조 4년 7월 1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달이 심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향주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판삼사사 정도전과 좌사 남제와 참지문화 남은과 중추원 사 이직에게 명하여 광주에 가서 수령을 살피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왕이 현비가 편안하지 못하여 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고 중예외의 2죄 이하의 죄수는 석방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2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원종 공신으로 과전을 받은 자도 무진년 1388년에 회군 공신전을 받음으로 헌사에서 중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호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제주왕의 아들 문충보가 양마 7필을 바치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장생전을 궁궐 서쪽에 세우라고 명하였다. 공신들의 화상을 들이우려 함이라. 여러 공신들이 돈과 곡식을 차등있게 내어 그 비용을 도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진마사를 호송하러 의주에 왔다가 돌아가던 요동백호 하질이 압록강에 빠져 죽다. 요동백호 하질이 압록강에 빠져 죽었다. 질은 진마사 양첨식을 호송하고 의주까지 이르렀다가 소를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강을 건널 때 물이 한창 붙는 판이라 강 가운데서 소가 놀라 넘어져 빠지면서 배가 엎어졌다. 함께 탔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구 살마주 사람이 토산물을 와서 바쳤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내신을 회암사에 보내어 왕사에게 문안드리게 하고 인하여 저포 마포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비가 와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흘렀다. 원적산에서 우두산에 이르기까지 1600여 곳에서 깔려 죽은 자가 15인이나 되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형과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문충보가 바친 말 한 필씩을 각각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천둥치고 번개가 치니 임금이 제변이라 하여 바른 말을 아래라고 명령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왕사인 자초가 병드니 전이감 양홍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는데 병이 나음으로 홍원에게 내구마 한 필을 허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제주의 문충보에게 먹을 것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관직을 제수받은 후 사언하는 것을 정례화시키도록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다. 동서 각 품의 수직자들이 즉시 일시에 예골하여 사언하지 않는 데다 서반 4품 이하와 동반 7품 이하는 사례를 행하지 않으면 더욱 옳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명령을 내리시와 이튿날에 각각 공복을 갖추어 입고 일시에 반열을 짓고 사언하게 하되 조회하는 의식같이 하게 하소서. 상서사에서는 관교를 함에 담아서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나누어 주기를 마치 녹배 나누어 주듯이 하고 숙배를 바치면 모두 도평의사사에 가서 새로 참례를 행하고 서반은 다시 상군부에 나아가 참례를 행하여 유고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다음 날에 행례하기를 전날에 한 것처럼 하되 어긴 자는 헌사에서 규리를 하게 하소서. 관교는 사령장이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서원군 사람 거두가 벼락을 맞았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칠원현 사람 육희운이 관교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참형당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각도로 하여금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을 방문하여 좀비 여하를 물론하고 쌀 2곡씩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로 하여금 효자, 순손, 의부로 실행이 있는 자를 추천하게 하되 성명을 갖춘 계문하여 발탁 임용하는 데에 빈글을 삼으라고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7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백관들의 직무 태만을 규찰하도록 아뢰다. 백관들이 직무에 태만하고 능히 해짐이 날로 심하옵니다. 형옥을 막고 여러 날 여러 달을 지체시켜 판결하지 아니한 자는 헌사에서 이를 규찰하게 하고 전곡을 맞고 섞거나 없어졌는데도 살피지 아니한 자는 삼사에서 상고에서 탄핵하게 하되 삼사나 헌사에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사사에서 개청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7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유후사에 있는 흥국사의 구리부처가 땀을 흘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7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종묘에 거둥하여 그 건축하는 것을 보았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급전을 잘못한 호조 급전사의 판사 전서 등을 탄핵하다. 헌사에서 호조 급전사 판사 최윤지, 전서 장자충, 산기 이문화, 시사 송인, 의량 윤회중, 회종, 정랑 김위, 좌랑 안근 등이 급전함에 있어 잘못된 것을 탄핵하니 모두 삭직하여 외방으로 유배 보냈으나 윤지와 자충은 원종 공신이므로 죄를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기민을 구휼하게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도의 기민을 구휼하라고 말하였다. 각도의 도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령으로 하여금 창고에 쌀과 콩을 내어 구휼하게 하되 구휼에 힘쓰는 수령은 포상하고 힘쓰지 않는 자는 논제하도록 하라. 사사에서 임문하였다. 수령으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동리의 거리와 마을 수를 참작해서 진제소를 나누어 두게 하되 한량이나 풍간 중에서 자상하고 청렴한 사람을 골라 감고로 정하고 수령이 때때로 살피도록 하라. 노병이나 기곤으로 밥 먹는 데 나오지 못하는 자나 양반이라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먹는 데 나오지 않는 자는 분간하여 별도로 알아서 구휼하게 하라. 수령으로서 여기에 마음을 쓰고 좋은 방법을 써서 그 경내에 굶어 죽은 자가 없게 한 자는 직명과 살려낸 사람의 수를 보고하여 발탁해서 쓰도록 하고 만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경내에 기사자를 있게 한 수령과 감고가 있다면 함께 결장하되 수령은 파직하고 감고는 수군을 보충하며 직명을 보고하게 하라.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3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제언을 삭고 산불을 방지하자는 전낭장 정분의 진언을 사사에서 아뢰었다. 사사에서 전낭장 정분의 진언으로서 아뢰었다. 그 대략의 내용은 이러하다. 농사를 장려하는 중요한 일은 제언을 쌓는 데 있습니다. 수령들이 모두 권농하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이기에 힘쓰지 않으오나 제언이란 가문과 장마를 방비하는 것이오니 도관찰사에게 명을 내리시어 주, 부, 군, 현으로 하여금 그 고을의 한량, 풍간 중 청렴하고 일 잘 보는 사람을 골라서 권농관으로 정하게 하고 농한기인 가을과 겨울 사이에 제언을 수축해서 눈 녹는 물을 모두 모아두게 하되 단단하고 치밀하게 하는 데 힘써서 새는 일이 없게
하소서. 또 수구에는 돌로 도랑을 만들어 그 위를 쌓게 하고 뚝과 똑같도록 도랑 안쪽에는 나무통을 세우고 나무통 안쪽에는 셋이나 다섯 구멍을 만들어서 물의 높이 낮은 데를 따라서 통하거나 내려서 끌어가도록 하고 따로 재은의 한쪽에 몇 자나 낮게 쌓되 수통의 웃구멍보다 약간 높게 돌을 깔아서 장마에 물이 뚝을 넘치는 것을 방비하소서. 지키는 자 몇 호를 두고 건농간이 그 구멍을 막을 때 감독했다가 봄이 되어 논을 가려고 할 때 토지 임자들이 건농간에게 말해서 차례대로 구멍을 열어서 물을 나누되 관계하는 데에 전용해서 흡의가 없게 하며 건농간이 잘하고 못하는 것과 수령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도 관찰사가 친히 점거해서 포평을 알리게 하여 파직하고 승직하는 데에 참고가 되게 하며 또 살림이 무성한 뒤에 땅 기운이 윤택해서 감으로도 한재가 덜하며 상수리를 주어서 흉년을 방비할 것입니다. 무료한 무리들이 점렴하는 것도 것만 탐을 내서 산에다가 불을 놓으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마땅히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살림을 점검하고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여 만일에 불을 놓는 자가 있으면 즉시 와서 알리어 중한 죄로 벌하게 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자는 그 불 놓은 사람과 연좌하게 하며 다만 목마장은 집중이 깨어나기 전에 불에 태우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